날씨가 추워지고 기력이 쇠하셔서 보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약 모르신다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약박사 김조영 원장입니다. 흔히 기력이 쇠하셔서 보약을 지어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한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한약이 환자분께 퍼즐처럼 맞는 약이어야 합니다. 보통 홍삼을 많이 사 드시는데 홍삼을 드시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홍삼은 성질이 따뜻하고 비장과 폐를 보강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억력을 증진시켜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홍삼은 위장과 비장, 폐가 약하시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체질적으로는 소음인에게 홍삼이 매우 잘 맞습니다만 그 외의 체질에는 홍삼이 잘 맞지 않습니다. 환자분께서 비위와 폐가 약하지도 않으시고 추위도 많이 타지 않으신다면 홍삼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리어 그 홍삼의 열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기거나 두통, 뾰루지, 가려움,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 약은 독이 됩니다. 공진단 역시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진단은 사향, 녹용, 당귀, 산수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약들이 각각의 약성이 조합되어서 공진단은 추위를 많이 타고 어지럽고 얼굴에 핏기가 없으며 허리와 다리가 시리고 저리며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체질적으로는 소음인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들에게 잘 맞습니다. 반면에 살펴보면 이 약을 구성하는 약재들이 모두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렇기에 몸이 덥고 열이 많으신 분들, 추위를 안 타시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드시게 되면 도리어 답답해 하십니다. 두통이 생기고 잠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것입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분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살이 찌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열이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컨디션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는 더위를 많이 타는 소양인, 태음인에게 공진단은 잘 맞지 않습니다. 이 체질의 분들께는 오히려 각 환자분들의 몸 상태에 맞게 열을 식히거나 신장을 보강해 주거나 간을 보강해 주는 녹용이나 공진단 외의 약재들이 특효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맞는 보약을 지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반드시 진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체질을 판단하고 부모님의 몸 상태 중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체질만 제대로 파악해서 그 체질에 맞는 음식들만 잘 드셔도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체질에 맞고 내 몸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보약까지 드신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올바른 체질을 파악하고 진맥을 통하여 내 몸에 심장이 약한지, 위장이 약한지, 대장이 약한지, 신장이 약한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한약을 드시는 것이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보약을 짓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의사가 필요한 것도 이러한 진단에 따라서 환자분께 꼭 필요한 약을 지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약을 지으신 80대 어르신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몸이 몇 달 전까지도 살집도 좀 있고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동생이랑 영화를 보러 가셨다가 에어컨을 심하게 쐬고 냉방병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추워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힘도 없으면서 쓰러지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3주 가까이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그러면서 살도 62kg에서 48kg까지 쭉 빠지시고요. 걷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퇴원을 하시고도 다시 몸이 안 좋아지고 체기도 생기고 그러셔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맞는 보약을 잘 지어드리기 위해서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혀를 보니 흰색에 가까워 몸이 많이 차가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음을 알 수 있었지요. 그 외에 어혈을 알 수 있는 혀 아래 정맥은 얇았습니다. 이 혀 상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시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맥을 잡아보았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맥이 나왔습니다. 기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각 오장육부, 촌관척 맥을 살펴보니까 심장, 위장, 췌장, 대장, 소장, 신장, 방광이 찼습니다. 체질은 소민이셨습니다. 저는 인삼과 녹용이 다 들어간 기혈을 다 보강해 드릴 수 있는 녹용 인삼 보약을 지어드렸습니다. 오신 김에 복부에 산삼 약침을 놔드려서 기운이 북돋으시고 입맛이 살아나시도록 도와드리고요. 무릎이 아파하셔서 무릎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근력을 강화시켜 드릴 수 있는 두충 속단 약침을 무릎에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위장, 췌장을 보강하고 간의 부하를 풀어주는 비정격이라는 사암침을 놔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내원을 하셨는데요. 밥맛도 좋아지고 냉방병도 덜해서 컨디션이 아주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몸무게는 처음 오셨을 때는 48kg셨는데요. 54.5kg까지 회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맥을 다시 보니 처음 오셨을 때 가느다랬던 맥관이 굵어졌습니다. 이것으로 기운과 혈액이 많이 채워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맥이 뛰었습니다. 기혈이 보강되고 몸이 편안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약의 효과를 톡톡히 보셔서 그런지 겨울철을 대비해서 또다시 내원하셨는데요. 체중은 완전히 회복하시고 여쭤보니 몸도 많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어 컨디션이 최고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환자분의 몸 상태를 면밀하게 진맥하고 맞는 약재를 사용한다면 환자분께 꼭 필요한 특효약을 지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약과 침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지극히도 평범합니다. 한의학의 바이블인 황제내경 첫편 상고천진론에도 나와 있듯이 마음을 비우고요. 자연의 변화를 따르고 과식을 삼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자고 일어나고 헛되이 성욕을 소모하지 않고 술을 피합니다. 운동을 적절히 하여 근육을 기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골고루 과하지 않게 섭취합니다. 특히 이전에 찍었던 어싱도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신다면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진정한 보약이란 무엇인지, 홍삼과 공진단은 어떤 분께 잘 맞는지, 부모님께 잘 맞는 보약을 지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약 없이 건강을 잘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